772번입니다. 다함수 fx의 도함수 f 프라임 x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할 때 f2의 값이 하나 주어졌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fx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은 여러분들 말이 없어도 항등식이에요. 이 좌변을 적분한 함수가 우변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은 같은 함수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우리는 fx를 찾기 위해서 fx는 비록 여기 없지만 f 프라임 x가 여기에 있죠. 따라서 양변을 미분해도 여전히 항등식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바로 이 식은 항등식이다. 모든 말이 없어도 이 식은 항등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면 좌변은 그대로 나오겠죠. 적분하고 미분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알맹이가 그대로 나옵니다. 우변을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좌변 함수와 우변 함수가 같아야 되니까 이 우변 함수는 반드시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끼워 맞추기를 해보면 여기에 3x가 필요하겠죠? 상수항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가 있으면 x항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5x와 3x가 되어서 마이너스 2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 x 플러스 1을 각각 인수로 가지면서 바로 인수분해꼴로 되어 있죠. 그러면 x 플러스 1을 약분하는 것이 아니라 했죠. 약분하는 것이 아니라 항등식이니까 f 프라임 x는 그냥 무엇이 된다? 3x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도함수를 아니까 원래 함수 fx를 구할 수가 있겠죠. 각각의 항을 적분하면 되겠네요. 굳이 인테그랄 3x 마이너스 5dx라고 안 적어도 각각의 항을 적분하면 되니까 3x를 적분하면 차수는 어떻게 하나 올라가고 2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근데 앞에 3이 곱해져 있네요. 그죠? 그리고 상수항은 x와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 되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잊지 말자 적분상수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fx는 요 모양이 이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2분의 3x 제곱이라고 읽을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5x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c를 찾기 위해서 f2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y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2를 대입하면 제곱하면 4니까 약분하면 6이 되고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c가 되어서 바로 c 값이 마이너스 4가 이항하면 플러스 4가 되어서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x는 어떻게 결정할 수가 있다?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3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fx 이퀄 0, 이 방정식이죠. 맞나요? fx를 찾아냈으니까 이꼴 0으로 만든 이 방정식 바로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이 방식 모든 근의 곱이다. 그러면 실근도 포함되고 허근도 포함되니까 그리고 서로 다른 말이 없으니까 중근도 해당되겠죠. 그죠? 따라서 근의 곱은 얼마 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바로 x제곱의 계수 2분의 3분의 그리고 상수항 3이 되겠죠. 따라서 3과 3이 약분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모든 근의 곱은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 방정식을 근을 구할 필요 없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773번입니다. 다항식 fx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한다고 했는데, 이 식은 말이 없어도 좌변 함수를 적분해서 우변이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식은 항등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이나 임의의 말이 없어도 어떻게 된다? 이 식과 이 좌변과 우변은 같은 식이니까
항등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이 없어도 항등식이 되는 식이 어떤 식을 전개했을 때나 또는 어떤 당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나온 금상식도 말이 없어도 항등식이죠. 이 식을 전개한 것은 아니지만 이 좌변을 적분한 것이 우변이 되어야 되니까 항등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항등식은요, 양변을 미분해도 여전히 항등식, 양변을 적분해도 여전히 항등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fx를 찾아내야 되겠죠? 따라서 양변을 미분하고 싶어져야 됩니다. 저 좌변도 무엇으로? x로 미분하고 우변도 무엇으로? x로 미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좌변을 미분하면 적분하고 미분했으니까 자, 알맹이가 그대로 fx 플러스 2x가 나오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우변은 3x 제곱에 플러스 2, 미분하니까 2ax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fx는 3x 제곱에 자, 2x가 이하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따라서 2로 묶어버리면 a 마이너스 1x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F0이 4라는 값이 나왔죠. F0은 무엇입니까? 상수항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B가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4가 돼야 된다. 맞죠? 이해되나요? 따라서 B 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값도 우리가 4로 바꾸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미분해서 마이너스 2를 대보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자, 이 식을 양변 또다시 한 번 더 미분하면 6x 플러스의 2배의 a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미분한다 한 값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플러스 전개해버리면 2a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럼 2a는 얼마 되죠? 마이너스 14가 이항하면 플러스 14니까 얼마가 돼야 되죠? 10이 돼야 되죠. 자,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fx를 찾아냈대요. 여기에서 fx는 3x 제곱에 a가 5니까 5 마이너스 1이면 4고 2배 하면 8x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 프라임 x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F3이니까 X 자리에 3만 대입하겠습니다. 자, 3의 제곱 9에서 3을 곱하니까 27 플러스 38이 24가 되겠죠.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두 개는 51이 되니까 51에다가 4를 더하면 바로 55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항등식은 양변을 여전히 미분해도 항등식입니다. 여러분들, 방정식은 양변을 미분하면 여전히 방정식이 될까요? 보세요. 성립할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이꼴 3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그건 무엇입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꼴 0이 되어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꼴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거기 x 이꼴 마이너스 3 또는 x 이꼴 1입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을 뭐 해버리면 미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분하면 얘는 양변을 미분하면 2x 플러스 2가 자 우변은 0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x는 마이너스 1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 방정식은 함부로 미분하면 안 된다는 거. 미분하면 그 근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은 미분해도 여전히 같은 근을 갖는 것이 아니지만 항등식은 미분해도 여전히 항등식이 된다는 것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774번입니다.
자, fx와 gx는 모두 다 1차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f와 g를 이 더한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4가 되고 곱한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8x가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f0의 값과 g의 0의 값이 주어졌을 때 fo-go 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fx와 gx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이 두 식을 가지고 미분한 게 4니까 우리는 양변을 뭐 해버리자. 적분해버리면 되겠네요. 인테그랄 dx 붙여주고 여기도 인테그랄 dx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도 동일하게 양변을 적분해버리면 되겠죠. 인테그랄 dx. 자, 각각 적분해 보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잖아요.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으니까 자, 알맹이가 그대로 나오겠죠. 자, 그대로 나오는 대신에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뭐가 붙어야 된다?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죠. 그리고 우변도 자, 4dx 상수를 적분하면 이 4와 적분 변수를 곱해버리면 된다고 했죠. 그럼 4x 플러스 여기도 적분했으니까 적분상수를 붙여줘야 되겠죠. 자, 좌변에도 적분상수가 붙고 우변에도 적분상수가 이렇게 붙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D라고 한다면. 그럼 이 C와 D는 상수기 때문에 이항해도 여전히 D-C가 되어서 상수가 되죠. 그죠? 자, 그럴 때는 굳이 양쪽 모두 다 이렇게 붙여줄 필요가 없고, 자, 한쪽에만 붙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4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한쪽에만 상수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 곱을, 이 F와 G를 곱한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니까 알맹이가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자, 그 대신 적분상수를 여기 붙이지 말고 우변에 8x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적분해야 되겠죠. 자, 8x는 자, x를 적분하면 x제곱이 되는데 미분해서 8x가 되려면 앞에 4가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 x 차수 하나 올리고 2로 나누죠. 그 앞에 8이 곱해져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약분하면 4x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적분상수를 자 굳이 여기 C1, 여기 C2 이렇게 안 하고 여기는 적분상수를 이렇게 D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F0이 3이고 G0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두 식을 각각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적분상수를 구할 수가 있죠. 자 0을 대입하면 F0과 G0을 더해줘야 되니까 더하면 0이 되겠죠. 0을 대입하면 C가 되어서 자 C 자체는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 부분은 C를 지워주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곱해야 되겠죠. 곱하면 3과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9가 되고 여기는 0을 대입하면 0이 되니까 D는 여기에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F와 G를 뭐 하면 더하면 뭐가 되고 4x가 되고 곱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9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F와 G는 모두 다 몇 차 함수라고 했습니까? 1차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4x 제곱 마이너스 9는 인수분해가 되나요? 어떻게 인수분해 되나요? 2x 플러스 3과 2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각각이 1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가 F고 하나가 G겠죠. 근데 보시면 F0이 3이고 G0이 마이너스 3이니까 바로 2x 플러스 3이 무엇이 돼야 된다? fx가 되어야지 0을 대입하면 3이 되고 2x 마이너스 3이 gx가 되어야지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상수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식을 그냥 더해보세요. 더해보면 상수항이 없어져서 4x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fx는 2x 플러스 3이라는 1차 함수, gx는 2x 마이너스 3이라는 1차 함수니까
F5와 G5의 차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각각 5를 대입해 보면 5를 대입하면 10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여기는 10에다가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자, 10이 없어지겠죠.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1차 함수라는 것을 무엇을 이용하여 이 곱함수를 이용하여 우리가 인수분해꼴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F고 하나가 G인데 바로 이 적분상수 자, F0이 3이고 G0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둘 중에 하나가 F, 하나가 G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775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을 때 f1이 5일 때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fx를 찾을 때 자, 지금 부정적분 두 개를 더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더해서 더한 다음에 부정적분을 찾아도 되겠죠. 각각의 부정적분을 구해서 더해도 되지만 우리는 부정적분의 성질에 의하여 이 피적분 함수를 각각 모여서 더한 다음에 한 번만에 무엇을 부정적분을 찾아도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정적분의 성질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요 피적분 함수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자, 여러분들 보이나요? 자, 우리가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이다. 많이 연습했죠, 그죠? 그런데 합의 제곱에다가 차의 제곱을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의 제곱을 더하면 자, 누구만 없어지죠? 이 짠짠만 없어지죠. 2ab 마이너스 2ab라서. 그래서 앞에 거 제곱과 뒤에 거 제곱은 각각 살아남아서 앞에 거 제곱도 두 개가 살아남고 뒤에 거 제곱도 두 개가 살아남아서 두 배의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서 전개해서 생각해도 되지만 자, 앞에 거 뒤에 거가 a 플러스 b 앞에 거 뒤에 거가 a 마이너스 b로 돼 있죠. 그러면 합의 제곱 플러스 차의 제곱이니까 두 배에 맞나요? 앞에 거 제곱 4, 뒤에 거 제곱 x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므로 이 비적분 함수는 어떻게 된다? 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나와도 되겠죠. 나와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곱해서 8 플러스 2x로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분을 해보시면 상수 8은 어떻게? 8x로 되겠죠. 자, 2x는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나요? 조심할 것은 적분 상수를 꼭 붙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fx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f1이 오죠. 바로 적분 상수를 찾으란 말이겠네요.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f1은 5가 되니까 8 플러스 1 플러스 c가 되어서 자, 얘가 9니까 결론적으로 c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적분상수 C를 무엇으로? 마이너스 4로만 바꾸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 fx를 모두 다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는 것은 F2죠. F2니까 X자리 2만 대입하면 8 곱하기 2가 16이고 2의 제곱이 4잖아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없어지면 F2는 바로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776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f-1이 마이너스 3일 때 f3의 값을 구해라. 아마도 적분상수 값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이겠죠.
자, 그러면 fx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부정적분의 차는 이 피적분 함수를 한꺼번에 합쳐 놓은 다음에 한 방에 부정적분을 취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피적분 함수와 뒤에 있는 피적분 함수를 빼주면 되니까 3분의 1x 세제곱은 사라지겠죠? 맞나요? 그러면 5x 마이너스 x니까 얼마가 되고 4x. 그리고 상수는 플러스 1만 남겠네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굳이 부정적분 구하고 부정적분 구해서 빼려고 하지 말고 한 방에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 4x는 뭘 미분하면 4x가 되나요? 2x 제곱 되겠나요? 아니면 자 차수 하나 올려 놓은 다음에 2로 나누고 4를 곱하면 2가 된다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상수는 적분 변수와 곱해주면 되고 자 적분 상수 c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부호만 조심하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1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C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fx를 모두 찾았고요. 우리가 한테 묻는 것은 바로 f3입니다. x 자리에 3만 대입하면 되니까 3의 제곱 9에서 2배 하면 18이 되고 3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따라서 18에서 1을 빼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17이 되어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 각각의 부정적분을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자, 한꺼번에 피적분 함수끼리 빼어서 빼준 다음에 한 번만에 바로 부정적분을 찾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77번입니다. 자, 함수 fx에 대하여 f0이 1일 때 f6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fx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 부정적분은요, 이 나눗셈꼴로 되어 있는 형태는 절대로 우리가 적분을 구할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여러분들 사용해서라도 곡꼴이나 나눗셈꼴은 반드시 합이나 착꼴로 바꾸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 두 개의 식을 우리 어떻게 합이나 차로 바꾸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정적분의 성질 중에서 각각을 부정적 분치한 다음에 더할 것을 구할 바에는 두 개를 한꺼번에 합쳐버리도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분모는 똑같이 x 플러스 1이고요. 분자가 x 세제곱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래도 여전히 무엇입니까? 나눗셈 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분자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나요? x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 형태니까. 3자, 3자 떼버리고, 맞나요? 떼버리고,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반대, 기억나죠?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면 이 x 플러스 1과 분모에 있는 x 플러스 1이 바로 무엇이 되니까? 약분이 되니까. 자, 이 분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고로 우리는 무엇을? 이 식을 적분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x 제곱은요, x 세제곱이 되고 3으로 나누어 줘야 되니까 3분의 1을 곱해 버리겠습니다. 마이너스고요. x는 x 제곱이 되는데 2로 나누어 줘야 되는데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자, 이 상수 이런 적분 변수와 곱해 버리면 되고 조심할 것은 잊지 말자 적분 상수.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fx를 구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f0의 값이 1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죠. 바로 적분, 바로 상수가 얼마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0을 대입했다는 말은 바로 이 1은 바로 상수한 값이 되어야 되니까 적분, 바로 상수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fx를 다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f6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죠. 그죠?
그럼 F 6의 값을 계산해 보면 자, 3분의 1에 6의 세제곱인데 6의 세제곱을 여러분들 그냥 216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만 가도 되겠지만 이렇게 6을 세 번 적어서 3과 6 하나만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6의 제곱이니까 36이니까 2로 나누면 18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6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36 곱하기 2 또는 12 곱하기 6, 72가 되죠.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2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0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계산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에서 틀리면 안 되겠죠. 778번입니다. 자, 함수 fx에 대하여 자, 이 fx가 다음 이 부정적 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f1이 1이다. 얘는 바로 무엇이죠? 적분상수를 구하는 라는 조건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이 지금 F0이에요. 여러분들. 다항함수에서 F0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항함수에서요. 바로 F0은 상수항을 의미하는 거죠. 그 상수항은 이렇게 부정적분이 나왔을 때는 바로 뭐다? 적분상수를 의미하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적분상수가 답인 거예요. F0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F1이 1이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을 구하는 거라고? 적분상수를 구할 수 있는 힌트죠. 맞습니까? 적분상수를 구할 수 있는 힌트입니다. 바로 조건이죠. 자, 여기서 바로 적분상수만 찾아내면 그게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f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부정적분을 구해보면 자, x는 어떻게 되죠? 하나 차수가 높아지죠. 그리고 2로 나누어야 되죠. 그죠? 따라서 2분의 1의 x제곱이 되겠네요. 맞나요? 자, 플러스. 자, x제곱은 x세제곱이 되죠. 그리고 3으로 나누어야 되죠. 근데 앞에 2분의 1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분의 1이 있고 3으로 나누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이 됩니까? 6분의 1이 되겠죠. 또 한번 해볼까요? x세제곱은 x네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나눈다? 4로 나눈다. 다른 말로 4분의 1을 곱한다는 거죠. 근데 앞에 3분의 1이 있으니까 12분의 1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버리면 마지막에 적분상수 C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이것도 해볼까요? X의 11제곱이 되면서 자, 11로 나누어야 되죠. 그리고 앞에 10분의 1이 있으니까 11로 나눈다는 말은 11분의 1을 곱한다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 10분의 1과 11분의 1을 곱하면 110분의 1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x자리에 1을 대입한다는 말은 개수들의 합이거든요. 근데 이 개수들을 또 더하려면 통분을 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은 문제를 많이 풀어본 이제 학생들은 이제 나중에 이걸 느끼겠죠. 그죠? 아, 이런 문제를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다 곱해버리면 이 1을 대입했을 때 1이 되는 것을 이용해서 이 바로 분수를 다 통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전에 x제곱은 x세제곱이 되는데 자, 여기 3으로 나눴는데 앞에 2분의 1이기 때문에 2와 3을 곱해서 6분의 1이라고 적었잖아요. 그런데 그 2와 3을 어떻게 2 곱하기 3분의 1로 적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것도 x 4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4로 나누니까 결론적으로 4분의 1을 곱하니까 여기에 뭐다? 3 곱하기 4분의 1로. 그럼 뭔가 보입니까? 보여야 되는데. 그럼 마지막은 뭐가 됩니까? x의 11제곱인데 11분의 1로 나누었으니 여기에 10 곱하기 11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적분상수 C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x자리에 1을 대입하는 거예요. 1을 대입하면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얘는 개수들의 합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얘는 2 곱하기 3분의 1이죠. 다음은 3 곱하기 4분의 1이고 x 5제곱은 적지 않았지만 무엇이겠습니까? 4 곱하기 5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이 바로 뭐다? 10 곱하기 11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적분상수 C가 있습니다. 이걸 모두 더한 게 얼마가 되어라? 1이 되라는 거죠. 1. 여기에서 이제 C를 구하는데 이 C를 구할 때 이 앞에 있는 이 분수식을 어떻게 해? 무엇이 떠올라야 된다? 바로 부분 분수가 떠올라야 되죠. 이항분수입니다. 자, 무엇인가요? 우리가 A 곱하기 B분의 자, 분자가 반드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는 게 왔을 때 어떻게 표현하라?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게 바로 부분분수죠. 이항분수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우리가 암기하자고 했습니까?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분의 1. 뒤에 거분에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뺏는 게 왔을 때 우리가 무슨 사인을 받는다? 오케이 사인을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적어라?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로 이렇게 적자고 했죠. 그리고 사실 얘를 통분해버리면 얘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2분의 1도 우리가 무엇을 보자? 1 곱하기 2분의 1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걸로 빼면 1이죠. 오케이 사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 모두 다 1. 뒤에 거에서 앞에 빼면 1이 다 1이잖아요. 그죠? 숫자가 1씩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사인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앞에 거가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오케이 사인을 받았으니까.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여기도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은 뭐가 된다? 앞에 거가 10분의 1 빼기 뒤에 거 11분의 1이 되겠죠. 여기에 C를 더한 것이 1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즉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는 것이 얘가 1 마이너스 11분의 1인 바로 11분의 얼마 되겠습니까? 얘가 11분의 10이니까 11분의 11 마이너스 1이니까 11분의 10이 되겠죠. 여기에서 C를 더하는 게 1이니까 1은 11분의 11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C는 얼마가 된다? 10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이 C가 바로 무엇이 된다?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0분의 1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계산하면 11분의 1이죠. 그죠? 11분의 1. 맞죠? 분모가 11이니까 11분의 1이 되어야 되죠. 그죠? 맞죠? 분모가 11이라서. 그러므로 F0은 X자리 0을 넣으면 모두 다 0이니까 바로 이 상수와 적분상수가 이 문제에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대로 곱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부분분수가 떠오르면 쉽게 처리할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을 추가시켜줘도 되겠죠. 1은 곱하나 마나니까 그죠? 자 이렇게 패턴을 맞추어서 부분분수가 떠오르면 이 문제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779번입니다. 자, 함수 fx에 대하여 도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이럴 때 바로 f0과 f-1의 값이 주어졌죠. 자, f2를 구하라. 그러면 이 도함수의 원래 함수인 바로 부정적분을 구하라. 원래 함수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함수 fx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 도함수를 뭐 하면 되겠다? 바로 적분하면 되겠죠. 그죠? 바로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a의 바로 부정적분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는 많이 풀다 보면 이 주는 굳이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쓸 필요가 없죠. 그대로 열어보고 적분을 하면 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항상 생략해 주기 바랍니다. 자, 무엇을 미분하면 3x제곱? x 세제곱 바로 보이나요? 얘는 6x는 무엇을 미분하면 되겠습니까? 여기가 x제곱이 되니까 그죠? 6이 되려면 2가 떨어져서 6이 되니까 이렇게 3x제곱으로 보입니까? 그러면 미분하면 6x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2a는 상수니까 마이너스 2ax가 되고 자, 잊지 말자 적분상수죠. 그래서 항상 부정적분을 구한다면은 다시 한번 미분해 보세요. 미분해서 이 피적분 함수가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F0의 마이너스 2라고 하네요. F0은 항상 뭐라고 했죠? 자, 상수항이니까 이 C가 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F 마이너스 1이 4죠?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이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가 바로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변은 2a에다가 자, 얼마가 되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이니까 없어지네요. 그죠? 따라서 2a가 4가 되기 때문에 a는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a가 2가 되므로 a가 2면 여기가 마이너스 4x가 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함수 fx 추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F2니까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2의 세제곱 8이 되죠. 2의 제곱은 4니까 4 곱하기 3, 12가 됩니다. 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자, 8과 마이너스 8이 사라지죠. 12 마이너스 2 바로 정답이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